여러분, IMF의 여파로 온 나라의 경제가 휘청이던 1998년, 우리나라 군산에 살고 있었던 한 가정의 가장 50대 구씨가 한 야산에 반파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에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요, 반파된 차량의 시동은 켜져 있었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시신이 이 운전석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술을 진탕 먹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운전 실수로 높은 곳에서 차량이 떨어지면서 사망을 하게 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사고사. 이 구씨의 가족들은요, IMF로 인해서 사업 실패로 부도를 맞게 됐고, 이로 인해 평소에 아버지 혹은 남편이 많이 힘들어했다고, 멍하니 집에서 계속 있다가 이따금씩 혼자 차를 몰고 바람 쐬고 오곤 했었는데, 이렇게 남편 혹은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는 몰랐다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실지는 몰랐다고 하면서 이런 게 모두 그놈의 IMF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아버지이자 남편인 구씨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슬퍼했습니다. 가족들과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이제 증언, 그리고 사건 현장의 추정에 따라서 이 사건은 사업 실패한 한 가장의 과음으로 인한 사고로 마무리가 되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사건 발생 며칠 후에 이 사망한 구씨의 시신을 부검을 했는데, 아니, 구씨의 이제 머리 쪽에서 무언가로 강하게 맞은 듯한 흔적이 발견이 된 거예요. 국가수 측에서는 차량의 교통사고 전에 이미 이 구씨가 둔기로 몇 차례 가격을 당한 흔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다 라는 걸 말해준 거예요. 경찰들은요, 바로 사건 당일 이 구씨의 행적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뭘 하다가 이런 변을 당하게 된 건지. 그리고 수사 결과 한 목격자가 나타났는데, 이 목격자가 하는 말이, 이 사람 내가 길을 지나가는데 한쪽에서 막 뭐라고 엄청 시끄럽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심코 딱 쳐다봤지. 그랬더니 그곳에 이 남자가 돗자리를 펴놓고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혼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 누구랑 얘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살짝 봤는데 사진 속에 이 사람하고 한 사람이 더 같이 술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그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너무 어두워가지고 얼굴까지는 못 봤어요. 또한 이 구씨를 알고 있었던 한 마을 주민, 이웃들은요, 이 남편 우리 옆집 사는 사람인데 요새 들어서 뭘 그렇게 싸우는지 싸우는 소리가 잦더라고. 특히 아들이 아버지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자주 싸우는 것 같더라고. 경찰은요, 이 사건 타살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요, 이 피해자 구씨의 가족들, 이 가족들의 사고 당일 행적도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분들, 사고 당일 각자 어디에서 뭘 하셨는지 알리바이 입증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가족들은요, 노발대발했어요. 지금 우리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족을 의심하시면 어떡해요? 그런데 이제 경찰들이 원래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족들의 알리바이도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날도 아버지가 아침부터 술을 마시면서 엄마한테 술주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근하기 전에 한 소리를 좀 했습니다. 내가 딴 건 몰라도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거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 후에 저는 그대로 집을 나와서 회사로 갔고, 사건이 있었던 그 시간에 회사 동료와 술을 마셨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 동료랑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딸은요, 아침에 술을 잔뜩 마시시고는 한참을 주무시더니 한 저녁 7시쯤 답답하셨는지 갑자기 밖에 나가려고 하시더라고요.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친구분들이랑 술만 먹지 말고 맛있는 것도 사드시라고 용돈을 조금 넣어드렸었어요.
그리고 사건이 있던 그 시간까지 저는 엄마랑 집에만 있었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 씨의 아내 배 씨는요, 새벽 1시가 넘어도 평소와 다르게 남편이 들어오질 않아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할까 막 고민을 했는데 괜히 무턱대고 신고했다가 집에 들어올까봐. 그래서 참고 계속 기다렸죠. 그런데 이렇게 사망한 채로 돌아올지는 몰랐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가족들의 알리바이를 들었던 이 담당 형사분은요, 뭔가 느낌이 좀 꺼림칙했대요. 왜냐면 보통 타살이라고 하면 그 유가족분들은 경찰이 이렇게 수사할 때 제발 범인을 꼭 좀 잡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우리 아버지 혹은 우리 남편의 죽음을 꼭 밝혀달라고 호소하기 마련인데, 뭔가 이 구 씨의 유가족분들은요, 자기 알리바이를 대는 거에만 급급한 느낌이랄까? 아버지의 혹은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데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아무래도 사건 당일 가족들 중에 한 명은 이 피해자 구 씨와 함께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경찰의 추정일 뿐이에요. 이에 경찰은요, 이 가족들의 평소 행적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어요. 아, 이 사람이 범인이었네. 이 사건의 범인 누구였을까요? 먼저 이 사건의 범인을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자면, 이 사건의 범인은 다름 아닌 구 씨의 아내 배 씨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내 배 씨는 왜 남편을 죽였을까? 2년 전이었던 1996년 남편 구 씨의 이제 사업 실패 후에 아내 배 씨는요, 구 씨와 자기 남편과 친한 지인 김 씨랑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내 배 씨는 위험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남편을 죽이자. 내가 남편 몰래 보험 한 3개 정도 들어놨거든? 남편이 죽으면 내가 받는 보험금이 무려 5억쯤 될걸? 5억? 그러니까 김씨 당신이 날 좀 도와줘. 5억 받아가지고 우리 같이 살면 되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남편을 죽이자. 5억 받자. 사건 당일날 아침에 남편 구 씨는요, 사실 홀로 술이 아닌 홀로 아침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반찬도 없이 혼자. 그리고 이런 남편이 가족들은 못마땅했어요. 아들, 딸까지도 말이죠. 아버지, 주말인데 집에만 좀 있지 말고 밖에라도 좀 나가세요 좀. 아, 아빠 보면 답답해 죽겠어. 나 같으면은 노가다라도 하겠다. 난 그러고 안 있는다. 아유, 진짜. 아내 배 씨도 마찬가지. 자식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 봐. 그러니까 가족들의 말과는 다르게 이 남편 구 씨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벌어 오다 보니까 가족들한테 천대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건 당일 이 아내 배 씨는요, 남편한테 바람 쐴 겸 우리 같이 밖에 나갔다 올까? 라고 하면서 한 야산으로 구 씨를 끌고 갔고요. 그곳에서 돗자리를 깔고 남편에게 술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새 힘들지? 이거 한 잔 받아. 이러면서. 그렇게 아내가 주는 술을 족족 받아 마신 이 남편 구 씨는요, 그대로 꽐라가 돼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모습에 활짝 웃었어요. 아, 됐다. 내가 네 보험금으로 호강하면서 살게. 고마워 남편. 그리고 아내 배 씨의 내연남이었던 이 김 씨가 술에 취해서 꽐라가 된 이 구 씨를 뒤에서 몽둥이로 무차별적으로 내리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내연남 김 씨와 아내 배 씨, 이 두 사람은요, 피투성이가 된 채 죽은 이 구 씨를 차에 태운 뒤에 시동을 걸고 기어를 중립에 놓고 절벽에서 차를 떨어뜨려 죽인 겁니다. 사고사 혹은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 씨는 끝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희생양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내연남과 둘이 짜고 아내가 남편의 보험금을 노리고 죽인 거죠. 경찰들은요, 아, 범인 잡았다. 얼른 체포하자. 이 구 씨의 아내 배 씨랑 김 씨랑 이 두 사람이 범인이네. 그렇게 체포를 했습니다. 경찰들이. 이 배 씨랑 김 씨. 그런데 곧바로 이 두 사람은 풀려났어요. 무혐의가 떨어진 거예요. 왜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건 당일 이 아내 배 씨는 딸과 하루 종일 같이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있었고, 내연남 김 씨 또한 사고 당일에 친구를 만났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친구라든지 이 딸이 사고 당일 당시 그 시간에 같이 있었다고 증언을 해줘 버리니까 별다른 증거는 없고 안 먹히는 거예요. 증거 불충분, 무혐의. 누가 봐도 이 사건의 범인은 배 씨 그리고 김 씨인데 증거가 없어. 잡아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아내 배 씨는요, 남편이 죽고 나서 나온 보험금은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냥 나온 거지, 보험금을 갈취하려고 일부러 꾸민 일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우겨버리니까 또 그에 대한 증거가 없네. 거짓 알리바이들 때문에 수사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 사건은 미제 타살 사건으로 장시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013년이 됐습니다. 이 아내 배 씨는요, 날짜를 일일이 세워가면서 2013년 9월 10일인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얼른 끝나라. 공소시효 얼른 끝나라. 지금이 6월이니까 한 이제 3달 남았네? 아, 그래. 딱 3달만 참으면 돼. 그렇게 어느 날 이 아내 배 씨는요, 김 씨랑 같이 등산을 하러 가게 됐는데, 등산을 잘 하고 내려오는 길에 후진하는 차에 이 아내 배 씨가 살짝 부딪히는 그런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진짜 살짝 부딪힌 거였거든요. 살짝 틱 이렇게. 그런데 이 아내 배 씨 또 몹쓸 그 돈 욕심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잘됐다. 이거 들어 누워버려야겠다. 아, 보험금 타먹어야지. 이게 다 얼만데. 그래서 이 배 씨는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허위 진단서를 받아 수차례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나일론 환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험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치명적인 실수를 해버려요. 보험회사에서 이 배 씨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많이 써먹으니까. 그런데 이 보험회사 직원 중에 한 명이 기가 막히게 당시 구 씨 사건의 담당 형사분과 아는 사이네. 그래서 이 보험회사 직원이 담당 형사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아, 전에 구 씨 사건 있잖아요. 그 구 씨 아내 배 씨. 그 배 씨 보험금 관련해가지고 이상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달라고 하셨었잖아요. 아니, 이번에 배 씨가 조금 이상해가지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담당 형사분은요, 15년 전 아내 배 씨가 남편 구 씨를 살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까지 찾아내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는요, 바로 사망한 구 씨의 가족들이 증언한 거짓 알리바이였어요. 분명히 사건이 벌어지고 이 딸은요, 아버지가 죽던 날 엄마랑 계속 같이 있었어요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이 딸이 엄마한테 호출한 기록이 딱 있네. 엄마랑 내내 같이 있었다면서 엄마한테 호출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일론 환자인 척 보험금을 또 빼먹으려고 했을 때 이 따님이랑 아드님이 또 도와주셨대요. 아주 화목한 가족이네요. 이 경찰이 이 아내 배 씨의 집에 이제 들이닥쳤을 때 이 아내 배 씨는요, 내연남 김 씨가 시켜서 한 거예요. 진짜예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시치미를 뗐고요. 이 내연남 김 씨는요, 저 미친 여팬네가 시켜갖고 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하면서 서로한테 이 사건의 책임을 떠넘겼대요. 경찰이 딱 들이닥치니까.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면서까지 둘이 그렇게 붙어 있었으면서 경찰한테 잡히는 그 순간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저 미친 여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다. 배 씨는 저 미친 영감 때문에 저렇게 된 거다. 저놈이 다 시킨 거다. 나는 모른다. 아주 아름다운 사랑이죠. 여튼 그렇게 지난 15년간 공소시효 만료만을 기다려왔었던 이 두 사람은요, 경찰의 끈질긴 추적과 그리고 이 아내 배 씨의 말도 안 되는 작은 욕심으로 인해서 탄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불과 공소시효 만료일 25일을 앞두고 잡혔어요. 25일을 앞두고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무기징역 선고로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보내게 됐어요. 당시 담당 형사부는요, 이 아내 배 씨, 구 씨 사건이 딱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이 배 씨의 얼굴을 봤을 때는 엄청 곱고 이뻤대요. 되게 좀 곱상하게 생겼었대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을 꾸몄을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엄청 착하고 좀 곱게 이쁘게 생긴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15년 후에 검거를 할 때 그때 이 배 씨의 얼굴을 보니까 엄청 변해 있었대요. 약간 뱀처럼 얼굴이 좀 뾰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표독스럽게 완전 180도 변해 있었대요. 몰라볼 정도로. 그리고 이 내연남 김 씨 같은 경우에는요, 카사노바였대요. 검거할 때도 그렇고요. 그 전에 구 씨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그렇고, 이 내연녀가 이 배 씨뿐만이 아니라 더 있었대요. 경찰이 이 내연남 김 씨를 검거할 때만 해도 이 김 씨한테는 내연녀가 이 배 씨 말고도 2명이나 더 있었다고. 그러니까 정말 끼리끼리 만난 거죠. 참 무서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피해자인 구 씨가 IMF로 인해서 사업을 실패하게 되면서 온 가족들, 자식들까지 합세해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눈치를 줬었다는 게, 그리고 자식들까지 합세해서 아버지를 주급으로 몰고 갔다는 게 정말 많이 좀 눈치를 봤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 아버지인 구 씨가. 조금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참 좀 사람이 무섭다라고 느낀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군산에서 발생했었던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신 벌어져선 안 될 것 같아요.